구하나의 시선이 모자에 멈춘 그 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설마 그 모자가 기억났어? 제발 큰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한 번만 봐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유진의 방에 있던 레이스 모자를 알아본 구하나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 순간 윤세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공포에 질린 떨리는 목소리로 구하나에게 필사적으로 애원하기 시작했는데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깊숙이 감춰왔던 어두운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유진이 배에 타는 것을 보지 못했다던 윤세영의 교묘하고 영악한 거짓말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죠. 구하나가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소중하게 품어온 보물 상자에는 특별한 의미와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앞으로 구하나가 마주하게 될 진실을 향한 두 개의 의미심장한 열쇠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열쇠는 황진구가 자신의 진심과 애틋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정성스럽게 건네주었던 소원 팔찌였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보육원 시절 유진이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들려주었던 소중한 추억이 깃든 레이스 모자였죠. 이 두 가지 물건들이 하나씩 그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구하나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이며 그동안 단단히 봉인되어 있던 과거의 아픈 사연들이 마치 실타래가 풀리듯 차곡차곡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텐데요. 그 모든 진실을 향한 첫 번째 실마리가 바로 이 레이스 모자가 될 것 같습니다. 구하나가 이 집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기 직전 이 공간에서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조용하지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유진의 흔적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이었는데요. 신여진은 장비서가 깊은 고민 끝에 건넨 신중한 조언에 따라 유진과 함께했던 소중하고 애틋했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가슴 아프게 하나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윤세영과 최명지가 털끝만큼의 의심도 품지 않도록 매우 자연스럽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이렇게 유진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야만 했던 데에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절박하고 긴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유년 시절의 기억이 조금씩 물밀듯이 되살아났던 유진이 구하나에게 엄마와의 소중하고 가슴 떨리는 추억을 몇 가지 진심을 담아 들려주었던 것이죠. 구하나를 통해 은총이 역시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기에 유진의 흔적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벽난로 앞에서 엄마와 나란히 앉아 달콤하고 부드러운 마시멜로우를 천천히 녹아내리는 뜨거운 핫초코에 살짝 담가 먹었던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요한 마당 한켠에 자리 잡은 나무 그네가 있던 포근하고 아늑한 집에서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혹시라도 누군가가 의심을 품을 수 있는 모든 흔적들을 깨끗하고 완벽하게 지워내야만 하는 아픈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신여진은 유진의 반짝이는 미소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하며 가슴 한켠이 무겁고 먹먹했지만 사랑하는 은총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스러운 희생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죠.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묵묵히 지켜보았던 벽난로와 유진의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가 여전히 메아리치는 듯한 마당의 나무 그네는 안전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빌미로 결국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가슴을 저미는 것은 유진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담긴 사진마저 모두 치워야만 했다는 현실이었는데요. 구하나가 유진과 보육원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 사이였기에 10살 무렵의 유진의 생생한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고 혹시라도 그 사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거짓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앨범 속에 간직되어 있던 수많은 추억들 중에서도 갓난아기 시절의 사진을 제외한 모든 흔적을 아프고 서럽게 지워내야만 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실 중앙을 의미 있게 장식하고 있던 소중하고 귀한 액자마저 깨뜨려야 했던 가슴 아픈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신여진이 그 모든 치밀한 계획 속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남겨두게 된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진이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지던 그 마지막 날 순수한 마음으로 윤세영에게 정성껏 선물해 주었던 레이스 모자였죠. 유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차가운 고기잡이 배에는 홀로 외롭게 남겨진 모자만이 유진의 마지막 흔적으로 남아있었기에 신여진은 이 모자만큼은 도저히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했다면 유진의 모든 흔적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지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여진이 이 모자마저 무심히 버려버렸다면 유진이 홀연히 사라져버린 진짜 이유를 영원히 알아내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차가운 배 위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던 그 의미심장한 모자가 이제는 윤세영의 교묘하게 짜여진 거짓된 말들을 밝혀낼 결정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될 운명이었는데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던 유진의 레이스 모자는 마치 오랫동안 감춰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기를 고요히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하나의 발견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청소를 하던 구하나의 예리한 눈에 뜻밖에도 띄게 되었는데요. 신여진은 구하나가 이 평범해 보이는 레이스 모자를 알아볼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구하나가 유진의 이야기를 수없이 하면서도 이 운명적인 모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구하나가 이 의미심장한 모자를 순간적으로 알아보며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 들었을 때 그 순간 윤세영의 창백해진 표정이 어떠했을지 궁금증이 더해지는데요. 사실 구하나는 윤세영과도 운명적인 과거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유진을 차디찬 고기잡이 배에 무책임하게 남겨두고 도망치다가 무릎까지 심하게 다쳐버린 그 불안에 떨던 소녀 윤세영이 바닷가에서 예기치 않게 구하나와 마주쳤던 그 숨막히는 순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윤세영과 함께 평화로운 척 청소를 하던 구하나는 그 운명적이고 비극적인 사연이 담긴 레이스 모자를 한순간에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이 모자? 라는 구하나의 순수한 물음이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구하나가 오래된 레이스 모자를 조심스럽게 집어드는 그 찰나의 순간 윤세영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는데요. 윤세영은 첫날 윤유진이 구하나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자리에서 쓰러지기까지 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구하나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말에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물건 중에서도 하필이면 그 운명의 배에 떨어져 있었던 바로 그 모자를 알아보다니 이 얼마나 끔찍한 우연인지 모르겠는데요.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윤세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구하나, 너 그 모자를 알아? 설마 기억이 돌아온 거야? 아니면 너 여태 다 기억났으면서 설마 나를 가지고 논 거야? 내가 얼마나 벌벌 떠는지 보려고. 곧이어 자신의 다급했던 말을 만회하려는 듯. 아니야 하나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야, 제발 큰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부탁이야 라며 애원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구하나는 윤세영이 왜 이토록 자신에게 애타게 빌며 애원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구하나의 입장에서는 이 모자를 보고 단순히 어렸을 때 유진이가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을 뿐인데 윤세영은 왜 이렇게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는 걸까요? 대체 나에게 어렸을 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계속해서 기억이 돌아왔냐고 불안한 듯 물어보는 것일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구하나는 이상할 정도로 과민 반응을 보이는 윤세영의 모습에 의구심이 들어 오늘 있었던 이 이상한 상황을 신여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이 모자 제 거 맞나요? 구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신여진은 담담한 척. 응, 네가 어렸을 때 쓰던 거 맞지? 그런데 그 모자를 왜 가지고 온 거니? 제가 이 모자를 알아보니까 윤세영이 갑자기 기억이 돌아왔냐면서 울고 소리 지르고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서요 라며 구하나가 당황스러웠던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제 기억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혹시 제가 기억을 잃어버린 이유가 윤세영 때문인가요? 모자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라는 구하나의 순수한 질문에 윤세영과 신여진은 각자 다른 의미로 크게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영이가 그런 소리를 해? 그나저나 이 모자 혹시 알고 있니? 라고 신여진이 조심스레 물었는데요. 이 순간 신여진은 유진이가 이것까지 이야기했다니 진작 치웠어야 했는데 하며 식은땀을 흘렸고, 한편 윤세영은 너 설마 진짜 유진이야? 내가 널 버린 게 기억났어? 라는 두려운 생각에 온몸이 벌벌 떨려왔죠. 하지만 윤세영은 혹시라도 구하나의 기억이 정말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모자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신여진은 구하나가 그 운명적인 모자를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건지 확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모자 정말 기억이 난다고? 라는 신여진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엄마 이 모자 제가 어렸을 때 쓰던 건가요? 제가 기억난 건 이걸 어렸을 때 쓰고 다니던 기억은 아니고요 라며 구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모자랑 정말 인연이 깊은가 봐요. 어렸을 때 저한테 이거랑 똑같은 모자가 있었거든요 라고 말을 이어갔는데요. 은총이 엄마가 제 보육원 친구인데 제 친구 두나가 해줬던 말이 기억이 나서요 라며 구하나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두나가 사촌한테 이 모자를 머리에 씌워주었는데 하필이면 모자가 배에 떨어졌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계단에서 떨어져서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데 보육원 처음 왔었을 때 이게 자기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거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었지 뭐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쓰던 모자라고 하니까 참 신기하네요 라며 구하나가 순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고? 라는 신여진의 물음에 그녀의 내면은 크나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신여진은 구하나 앞에서 놀란 표정을 겨우 감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 모자를 쓰고 있던 게 우리 유진이가 아니라 윤세영이었단 말이야? 충격적인 사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윤세영은 자기는 그 배에 안 탔다고 했었는데 화장실에 가느라 유진이가 배에 타는 건 보지도 못했다고 했었잖아. 신여진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혼란스럽게 뒤엉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윤세영이 쓰고 있던 모자가 그 고기잡이 배에 있었던 거지? 여태 나는 유진이가 마지막에 쓰고 있었던 건 줄 알았어. 그 모자는 유진이가 배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사라진 흔적이라는 말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윤세영이 거짓말을 했던 거구나. 그 배에 윤세영도 있었던 거야 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나를 속이고 유진이를 분노에 찬 내면의 외침과 함께 신여진의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윤세영이 유진의 실종을 목격한 적이 없다던 거짓된 진술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여진의 침실에서 유진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최명지의 부적이 발견될 예정이라는 사실인데요. 유진의 갑작스러운 실종에서부터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마리가 이 모녀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사실들을 하나로 엮어 살펴보면 누구라도 유진의 과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도 놀라울 정도로 빠른 두뇌 회전을 보여주었던 신여진이기에 이 모든 사건의 흐름을 단번에 파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세영의 치밀한 거짓말로 인해 유진은 소중한 기억을 잃고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최명진은 기억을 되찾아 돌아온 유진을 뺑소니로 죽여버렸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밝혀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최소한 이제는 유진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원인이 윤세영에게 있다는 사실만큼은 명백해졌는데요.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아도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한 일이었는지 결국 윤세영이라는 순수했던 아이를 이토록 문제아로 키워낸 것도 모두 최명지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죠. 수없이 많은 수습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의 조카에게 그토록 잔혹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유진이 미국으로 입양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레스토랑에서 유진과 신여진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칠 뻔했을 때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아섰던 모습은 아직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최명진은 단순히 감옥에서 몇 년을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똑같이 딸을 한번 잃어보아야 진정한 속죄가 될 것 같은데요.
죄 지은 그대로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남의 회사를 망하게 한 신여진은 혜성그룹을 빼앗기고 최명진은 조카의 목숨을 앗아갔으니 자신의 딸마저 잃어야 공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여진은 이번 사건을 통해 윤세영의 거짓말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즉각적으로 드러내며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하나를 가짜 딸로 만들어서라도 자신의 핏줄인 은총이를 지키려 했던 그녀의 무서운 결단력을 생각해보면 유진의 실종에 책임이 있는 윤세영에 대한 복수가 단순한 분노의 표출로 끝날 리 없다고 보여지죠.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밟아가며 괴롭히는 방식이 신여진의 성격에 더욱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신여진은 구하나에게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하며 윤세영과 최명지 모녀를 응징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던 딸이 알고 보니 6년 전에 이미 손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그 한풀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윤세영 모녀라고 할 수 있겠죠. 신여진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불타오르는 인간적인 모습의 구지석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핏줄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전혀 인간미를 보이지 않고 차갑기 그지없는 신여진의 모습이 더욱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신여진의 딸을 건드린 최명지 모녀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모든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일뿐일 것 같습니다. 신여진은 장비서와 황진구를 통해 윤세영과 최명지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조사하게 될 텐데요. 최명지가 그동안 무당집을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는지, 거기서 윤유진을 저주하는 의식을 얼마나 행했는지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죠. 또한 조영사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건물 한 채에 달하는 거액을 6년 동안이나 받아온 계좌 내역을 추적해보면 그 돈이 오간 이유가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영사가 했던 말처럼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고 했죠. 유진의 뺑소니 사건도 모든 증거는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하지만 핸드폰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핸드폰은 아마도 조영사가 최명지에게서 계속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보험용으로 폐기하지 않고 소중히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제는 윤세영이 순간적인 말실수로 모든 것이 들통나고 최명지와의 모녀 관계에도 금이 가는 순간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